자, 다음 흐름의 답하시오. 자, x가 0다 클 때 부정식 2x 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a니까 성립하정하는 상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시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간단해 얘들아. 여기는 식 있잖아. 여기는 식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식을 만약에 fx가 논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fx의 그래프를 그리겠다는 거야. 늦었어. 자, fx의 그래프를 그린다는 것은 x를 조금 배분했다는 거죠. x 배분이니까 식이 6x제곱 마이너스 12x가 돼. 그래서 이거는 6x로 묶을 수가 있겠죠? x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해서 x가 0하고 2일 때 그때 곱을 되는다. 사실 원래는 증가표 작성해야 되는데 우리 증가표 작성하기 너무 신찮아. 우리는 3차식의 그래프의 경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 그래프의 경우를 그려서 문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그리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가 이제 0, 여기가 2가 됐습니다. 좌표 같은 거 잠깐만 구해본다면 유점의 좌표는 x가 0이 되니까 여기가 0, 이런 식으로 될 테고 표의 0될 점 여기는 바로 2, 이런 식으로 될 거야. 0을 여기다 대입합시다. 여기다 0 대입하니까 그 식은 바로 a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0, a 이런 식으로 나올 테고 다음에 여기다 2 대입하면 8이 16, 24 그러면 여기는 바로 a-8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괜찮지? 범위는 0보다 큰 부분이니까 0보다 큰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생각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어때?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여기는 최초 구할 때도 이렇게 범위 추천을 했었으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사실 필요가 없어요. 다음 이게 0보다 커야 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여기가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럼 x축은 어디쯤에 있을까 봤더니 여기쯤에 x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괜찮을까? 시간이 늦었어. 자, 따라서 우리는 이 문장을 보고서 이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죠. a-8 말이야. a-8이 x축 위에 있으면 0보다 커야 된다는 점으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예준이 등호 들어갈까 안 들어갔어? 들어가요? 다음이 안 되죠? 그렇죠? 여기도 등호 없으니까 이것 또한 여기 점이 이 x축에 더하시면 안 될 거야. 이렇게 된다. 따라서 얘가 8보다 크다는 사실을 잘 알 수가 있겠죠. 어려워 얘들아? 설마지 그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이것이 F'X9에 뒤에 문제 봤네. F'X9에서 0대를 찾는다는 게 그게 바로 굿대랑 굿수 찾는다는 거야. 0이 나왔으면 0을 여기다 대입하면 0,2 2를 대입하면 2,2 플러스 8 되는데 0보다 큰 데만 색칠한다고 했으니까 0보다 큰 데만 이렇게 색칠하시고 X축은 여기쯤 있을 거야.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 마스카는 0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 얘도 똑같은 문제가 되는데 뭐가 다르지? 얘도 이제 F'X를 한번 배우니까 그 F'X가 3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된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3으로 묶어준다면 X제곱 마이너스 4X 3이 될 것이다. 따라서 X가 1하고 3일 때가 되겠죠. 또 3차함식 교육의 양수인 그래프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이 점의 좌표가 1일 때야. 그래서 여기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얼마니? 10에서 6이니까 4 a 더하기 4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 점의 좌표는 3이니까 3을 대입한다면 a네? 그쵸? 3보니까 너희들 계산해보면 돼. 자, 따라서 3보다 클 때요. 이제 얘들아 3보다 클 때 어디지? 3보다 클 때? 3이 여기 있잖아. 그래서 사실 여기 부분만 그려준다는 소리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빵꾸 같은 것도 꼭 잘 들어주셔야 돼요. 선생님도 이렇게 빵꾸 잘 들어줬잖아. 사실 이거 구할 필요 없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사실 여기 빨간색 부분만 필요하다. 그리고 그게 0보다 커야 되니까 X축 어디쯤에 있겠어? X축은 여기쯤에 있겠죠. 그쵸? 괜찮지? 자, 그럼 물어보자. 자, 민석이 X축이 있다면 A 값의 범위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데 A는 어떻게 될까? 범위가? 얘 봐봐. 이게 X축 위에 있어야 되니까 이 A-8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 그렇지? 여기는 3,2점이지. 이게 X축 위에 있어야 돼. 그럼 A 값의 범위는? 0보다 그건 그렇지. 0보다 크다. 근데 같다는 게 될까?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것은 사실 같다는 게 돼. 근데 왜요? 이거 다음에 안 된다면서요? 일단 잘 생각해. 이 점이
만약에 이 x축에 닿는다고 한들 우리 여기서 여기 부분이 비었잖아. 그래서 사실 얘가 이쪽에 닿아도 되죠. 왜냐면 이거 깜빡 뻥 뚫렸으니까 사실 빨간색이 흰색보다 크다는 말이 맞는 거야. 같은 점이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닿을 수 있으니까 이게 여기다 풀어나갔다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동화통은 좀 조심해야 돼요. 이해됐을까? 왜냐면 이거 깜빡 뻥 뚫렸으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이게 만약에 등어들어서 색칠되어 있으면 이게 닿으시면 안 되겠죠. 자, 그 밑에 문제 풀어보자. 자, 1번, 2번 빨리 한번 풀어봐. 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 문제 할 테니까. 간단해 얘들아. 미분에서 F8X 0대점 찾는 이유는 극대극소점 찾으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 그리고 빨간색을 칠해. 그 빨간색에서 제일 낮은 점보다 X축이 밑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는 풀기 곤란한 문제들이다. 그래프를 잘 그려보시고 가는 문제들이다. 연습하자. 질문 앞에 있으면 질문하세요. 좀 도와줄까? 자, 영어 일어나자. 자, 한번 그래프 그려봐. 3-5는 우리가 저번 지금 공정에서 지나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가 먼저 나오고 비슷한 나중에 나온단 말이야. 이 점은 F 프라임은 0이니까 Q도 0대점 6이라고 여기밖에 없잖아. 여기가 X좌표가 0이에요. Y좌표는 여기가 0대표면 되니까 0,1이 되겠다. 3이니까 2 대입하면 되지. 2 대입하면 6,가 뭐였어? 8, 120. 8 되겠죠? 그래서 범위를 잘 보는 건 x를 합다니까 1이 한 1정도 있겠네요. 그렇죠? 1정도 있어서 1을 합하면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너무 생각해줘. 그 다음에 범위 0보다 커졌으니까 총 몇쯤 했을 것 같더니 1쯤 x축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쓸 수 있는 거. 자, 1번 답은 저 a-4가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맞아? 가정 나눈 점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x축보다 더 크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이 문장은 저 가장 나눈 점 a-4가 0보다 커야 되고 분명히 등호 들어갔네. 살짝 닿아도 된다 하시니까 괜찮지? 그 과정을 잘 기억하세요. 이것도 싹 다 넘길 거야. 1,0을 만들고 여기서 현실을 구할 거야. 재미있을까? 괜찮아? 오, 다행이네요. 1번은 X가 4차 끝. 크다 났어? 아니면 작다 났어? 맞아. 괜찮지. 왜냐면 여기에 등호 들어왔잖아. 그래서 여기 살짝 닿아도 돼요. 닿아도 되니까 괜찮다. 그랬네? 2번 하는 중? 됐다. 1번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야? 1번 하는 거야? 2번 하는 거야? 1번? 2번부터 먼저 했어? 아니요. 1번인데 이거네. 그거 맞지. 근데 2번은 이건가? 네. 뭐라 쓴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요. 어디 보자. 잘 넘겼습니까? X 세제곱. 잘 넘겼네. 제자리 1번 있었죠? 네. X축이 어디쯤에 있으니까? 범위는 6부터 4까지니까 6부터 4까지야. 6부터 4까지네,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사인점이 필요해. 그래서 X축은 어디쯤에 있어야 돼? 이 빨간색 부분이 여기가 큰 게 아니라 작아야 되니까 여기 있는 점에 X축이 여기쯤에 있어야 되니까 여기 점을 잘 바꾸면서 그게 여기가 작다는 식으로 써주면 된다. 무슨 말이겠지? 근데 요점 필요 없다. 사인점이 필요하다. 어디까지 했어? 2번 맞자니까?
아, 여기 있어. 아, 이건가? 네. 푼 거야? 잘했네. 이거는 같이 할까요? 자, 2번 보자. 얘들아, 우다시에서는 2번 질문이 좀 많이 나와서 이건 잠깐만 볼게. 2번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의 의미를 한번 잘 기억해요. 맥주가 어디쯤에 있어야 되는지 그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할게. 얘도 천천히 한번 써자. 싹 다 넘길 거야. 그럼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a는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이 값을 f를 써온다면 f 프라임 x는 대식이 프라임 x 제곱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다. 3을 묶어준다면 x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 x 값이 2랑 마이너스 2에서 극대값을 붙는다. 우리는 이것의 그래프를 알아. 이렇게 되실 거예요. 따라서 요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네, 자, 쓰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봐. 어쨌든 여기가 마이너스 2라는 건 알겠어. 여기가 2라는 건 알겠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범위가 어떻게 나왔냐면 범위를 잘 보니까 2부터 4까지잖아. 2부터 4까지면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가 뽕 써주고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이 범위에서 얘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뭘 팔 아프게 여기를 구하고 있어. 어차피 이 점 필요 없거든? 필요한 점은 요 점하고 요 점만 필요한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머지 어차피 줄 거란 말이지. 그래서 마이너스 1대의 경우는 필요 없다. 그래서 대입하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봐. 마이너스 2 표시하고 표시를 하세요. 그 부분만 구하시면 돼요. 어쨌든 이 점은 필요하니까 좌표 한번 구할까? 이 코마 얼마요? 이 대입하면 8 2마이너스 16이네. 2마이너스 16입니다. 이거 구했어. 그 다음에 요점의 좌표는 뭐였냐면 4일 때잖아. 4를 대입해보니까 4, 아이고 4 대입하면 얼마야? 64 빼기 44. A 더하기 16이네. A 더하기 16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근데 얘들아, 마지막이야. 그럼 이 범위에서 생각할 건데 근데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작다라는 표시가 있거든? 저 빨간색 부분이 0보다 작아야 돼. 그럼 x축 이쪽에 있으면 어떻게 된 거야? x축 여기 있으면 0보다 큰 거지. 따라서 어디쯤 x축이 있냐면 여기쯤에 x축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저 빨간색 부분이 0보다 작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풀 때 a-16 그런 거 필요 없어. a 더하기 16 제일 높은 점이 x축 밑에 있어야지 나머지도 다 밑에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마무리를 할 수가 있지. 마무리하다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a 더하기 16 말이야. 이거 0보다 더 작아. 그런 거야. 많은 학생들이 a-16이 0보다 크다 해서 a가 16보다 크다는 답을 썼을 텐데 그렇게 쓰시면 안 돼요. 0보다 작아야 되니까 x축이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 필요 없고 얘를 비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설명이 이해 못할 만한 게 아니야. 빨간색 잘 그리고 x축이 어디쯤에 있는지 잘 봐. 0보다 작으면 x축 당연히 위쯤에 있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지? 너는 어떨까? 좀 들어갈까? 들어가겠죠? 여기 색지 빡빡 뻥 뚫렸으니까 닿았더라고 한들 닿아도 무조건 빨간색이 더 작아요. 그래서 닿을 수가 있다. 자,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6다. 잡아놨다. 괜찮지? 자, 진짜 괜찮을 될 거야. 그럼 밑에는 한 번만 더 해봐, 얘들아. 진짜 찐막이야, 찐막. 진짜 찐막이야. 진짜 한 번만 더 해봐. 요거 fx, gx 여기다 쓸 거지? 싹 다 넘길 거야. 싹 다 넘겨. 싹 다 넘기면 그 식이 이제 초록색 인수니까 지렁이 모양, 지렁이 모양인데 이런 모양 꼴이 되죠. 초록색 인수죠. 하세요. 한 번만 더 해봐. 진짜 찐막이야, 찐막. 우리 이게 요 미분에서 좀 제일 어려운 부분이 하나야. 근데 막 엄청 이해 못할 거 아니라고. 그래프 잘 그려봐. 그래프 그린다고 해서 F 프라임엑스 용도를 좀 찾을 거야. 근데도 찾고 그때부터 잘 찾아. 그리고 빨간색으로 잘 표시해봐. 표시하고 x축이 어디쯤에 있는지 잘 표시해봐. 그것을 보고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하고서 이제 속도가 높다고 하니까 끝났어? 어디부터 할까요? 여기가 0부터 2까지
아, 다 넘겼구나. 푸다가 되겠네. 여기 적당했어. 여기 X축 어딨어? X축을 그려봐. 1마스가 여기다 큰다고? 뭐였지? 이제 한 중이야? 이게 했어? 이쪽으로 넘긴 거야? 자,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되시겠지. 이렇게? 천천히 양수일까? 할까? 그러니까 따라가는 게 보면 옮겨주자. 옮겨주면 0보다 gx 마이너스 fx가 되겠지. 그러면 위치 x에서 fx 그냥 빼보자. 공식이 나오지? 포함 문제는 똑같지는 거다. 나왔어? 그러면 범위가 0부터 2까지 이런 거 어떻게 해? 1 0부터 2까지 말이야? 그럼 X축은 어떻게 있어? 이게 0보다 큰 거 찾아야 되지 않았지? 그럼 여기가 0보다 크니까 X축? 그렇지. 그럼 이쪽을 가야겠다, 그렇지? 제일 낮으면 1-1가 그렇지. 나왔어? 잘했니? 했어? 이거야? 이라고 뭐야? 수이네? 잘했지? 네, 이게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범위가 어디부터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있거든요.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이거 있을 테니까 이거 생각해 줄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점의 좌표가 1만 얘가 쓰이잖아. 자, 간만에 이거 작아야 거든? 이 파란색이 바로 이쪽 위치에 있어. J가 3보다 작다. 그치? 그래서 얘는 역사 답을 이게 X축이잖아. 그럼 다 만든 거야? 다음이겠지. 정말 잘하네. 다음은 안 되죠. A마치 0보다 작아야 될지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됐지? 됐지 않죠? 됐지? 얘가 1번 접수 나왔죠? 할 거요. 답 나왔어. 나왔어? 자, 보자. 범위를 잘 봐야해. 범위가 0대까지일까? 0하고 있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될지. 맞아?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나왔었어. 여기가 크다가.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겠니? 얘에서 예쁜 게 0보다 커야 되지. 지금 이 파란색 부분이 0보다 커야 돼. 위에 손도 찍고요. X축 어디쯤에 있겠어? 이게 X축 0보다 커야 돼. 차라리 이게 X축이 되죠. 그럼 이게 가정하는 지점이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라고. 자,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어떻게 돼야 될까? 10분의 0보다 커야 되잖아. 이해갔어?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그려서 X축도 잘 그려봐야지. 알겠지? 잘했어. 자, 잘했어? 잘했으면 쭉 넘겨봐. 좀 넘겨서 속도하나 또 잠깐 알고 있어. 이거 하나 더 나오죠. 아니네. 이거 범위까지 더좀 다니긴 해요. 자, 우리 속도하나 잠깐 보자. 아마 이쪽 파트는 나중에 학기 중에 좀 더 연습하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속도하나 또. 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뭐 이상한 세모 X 이런 식도 나오고 정말 좀 이상하죠? 그래서 나머지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고 우리 그 색상 공부 보이지? 딱 말할게. 요거 대표. 자, 요 상황 자체를 대표 쳐. 얘들아.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그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자,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다음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자, 요거 잘 보고 실제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밑에 예제 보여? 예제 한번 볼게. 자, 위치가 이렇게 나왔어. 문제 한번 읽어보면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나왔어. 자, 이렇게 나왔으면 t가 1 때 속도를 구하시오 했을 때 위치를 x로 쓴다면 속도는 보통 v라는 표시를 쓰거든. 이것은 얘를 미분해주면 속도는 더 했으니까 3t제곱 더하기 4t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소리가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시각 t가 1에서의 속력은 뭐냐면 t가 1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문제가 되니까 v 원값을 구해주시오 문제가 돼요. v1이라는 의미는 여기다 1을 대입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1을 대입하면 3 더하기 4 빼기 150. 그래서 속도는 여기 나옵니다. 어려워 이거? 되게 쉽지 그치? t가 1에서의 속도는 이렇게 되고 t가 1에서의 가속도도 한번 볼까? t가 1에서의 가속도 t가 1 때의 가속도도 한번 보고요. 가속도는 보통 A라는 수를 쓰거든? 악셀레이터가 가속하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보통 A랑 M자 쓰는데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주면 그게 바로 가속도가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가속도식이 이렇게 되고 시간은 보통 T라는 단어를 쓰고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변한다는 사실 알수 있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t가 1에서의 가속도는 바로 A1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A는 여기다 1을 대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은 10이다. 즉, t가 1 때 속도는 6이 되고 가속도는 10이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럼 t가 1 때 위치는 뭐가 될까? 자, 마지막으로 x1에는 볼게. x1에 대한 얘기는 뭐냐면 t가 1 때 위치가 되거든? 1을 대입한다면 그 값은 3이 되죠. 즉 이 말이야. t가 1초일 때 위치는 3이고 속도는 6이며 가속도는 10이라는 상황에 놓여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도 혹시라도 좀 궁금할까봐 잠깐만 이미지를 줘. 궁금해? 왜 그런지?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죠, 그렇죠? 너무 단순 명료해겠지? 그래서 위치 미분 속도 미분 가속도 이거만 알고 넘어갑시다. 안겨봐. 근데 너희들 참 이거 하기 전에 이것부터 가야 돼. 참고에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 자, 실제로 계산은 정말 쉬워요. 자, 한다. 우리 V가 0보다 크다. 속도가 0보다 크면은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일단 혹시 물리한 사람은 알겠지만 속도랑 속력은 좀 다르다는 거 알지, 그치? 속도랑 속력은 달라. 그래서 속도가 플러스 10이다. 그러면 위로 빵 쐈을 때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이고 속도가 마이너스 10이면 밑으로 속력 10만큼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동쪽이 양의 방향이라면 속도 10이라는 것은 동쪽으로 시속 10km만큼 간다는 의미고 마이너스 10이라는 것은 서쪽으로 마이너스 10만큼 간다는 의미야. 즉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다. 속도는. 이렇게 속력과 속도는 좀 달라. 속도가 양수면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속도가 음수면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너무나도 자연스럽죠. 자, 밑줄. 3번 할 건데 운동 방향을 바꾼다. 여기 밑줄 긋고 거기에 속도가 0이야. 자,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생각해 볼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잘 생각해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제 우리가 위에다 공을 이렇게 빵 쏘아서 올려서 공이 이쪽에 떨어지게 돼요. 자, 우리 두 가지 상황에서 나눠 풀 건데 여기 상황 보이지? 이건 지금 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 속도가 양수일까 음수일까? 속도 양수야. 속도가 양수가 되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야? 속도가 음수되면 밑으로 떨어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다 속도가 양수일 거예요. 다음에 이쪽 부분에서 잘 보면은 여기는 속도가 내려가고 있으니까 그 속도는 방향성도 의미한다고 했어. 내려간다는 이미지는 음수에 대한 이미지가 되죠. 괜찮죠? 여기는 속도가 다 음수야. 그런데 이 최고점에 됐을 때 여기에서의 순간 속도는 얼마나 될까? 그거에 대해서 잠깐 고민해보자는 거야. 이때 속도는 얼마나 될까요? 생각해서 땅수에서 위로 갔다가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 중력하기 때문에 속도가 점점 줄어들다가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슉 이렇게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최고점에서 속력은 아마 0이 됐을 거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하면 0 된 집은 반드시 지나야겠죠. 그렇죠? 알겠어? 순간적으로 잠깐 멈췄다가 떨어지잖아. 그치? 그래서 이게 속도가 0 된 거 이해할 수 있죠? 자, 이거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방향이 바뀌었어. 그때 순간적으로 속도가 0이 된다는 거야. 동쪽에서 100km 가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100km 갈 수는 없는 법이야. 동쪽으로 100km 가다가 서쪽으로 100km 가면 속도를 점점 줄였다가 속도가 0이 되면서 유턴을 해주는 거지. 그치? 무슨 말이 갔어? 방향을 바꾼 지점에서 항상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이다. 그게 바로 이것의 의미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나중에 문제 한번 더 풀어보자. 넘겨! 넘겨서 부피의 변화를 하기 전에 우리 속도와 속도부터 먼저 풀고 넘어갈게. 되게 쉬운 거야. 자, 그럼 지금부터 29페이지 잠깐 보도록 합시다. 변화를 좀 이따 할게. 아, 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기 전에 여기 개념 체크 문제가 있지? 우리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 개념 체크부터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한다요? 자, 1번. 자, 점 P가 시각 T에서의 위치가 X가 같을 때 T는 2에서의 속도와 각도를 구하시오. 자, 봅시다. 자, 이거 위치야. 위치면 속도는 뭐가 될까? 속도는 마이너스 6t 더하기 7이 된다. 속도와 각도를 구하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구하시는 값은 뭐냐면 t가 2일 때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v2 이 값이 2일 때의 속력이 속도가 될 거야. 2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5가 됐죠? 선생님, 근데 어떻게 속력이 마이너스 5가 되죠? 속도는 마이너스 5가 될 수 있어. 오케이? 방향이 음수방향이 된다는 소리야.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자, 다음 A에 대해서 보니까 가속도는 보통 악셀레이션 A를 쓴다고 했잖아. 이걸 리브할 거야. 리브 좀 많이 쓰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가 구한 T가 2에서의 가속도는 바로 A, 2. 즉 T에다 2를 대입한 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 T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즉 2초일 때의 속력은 마이너스 5다. 2초일 때의 가속도는 마이너스 5다. 이게 어려워? 되게 쉽죠? 밑에 2번 해. 2번 한번 해봐. 2번 너희들이 한번 해봐요. 그 밑에 V 쓰고 A 쓰면 돼. 그리고 2초일 때의 속도가 되니까 V2랑 A2를 구하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어렵지 않았죠? 제가 됐어? 됐지? 내가 자 한번 해보시고 그 밑에도 한번 해봐요. 2번 영어 펜 나왔지? 그치? 뭐뭐 나왔어? 영어가 펜 나왔어? 6번가? 자 영어가 나왔어? 가속도도 가속도니까 여기 있어. 가속도는 이 속도를 한 번 더 리뷰해주면 돼요. t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이제 a2를 구하시면 있어요. 2초일 때 가속도 구한다면 괜찮지? 자, 그럼 밑에 이것도 보자. 그래서 이제 속도 가속도 문제 하다 보면 좀 뭐가 되냐면 좀 약간 나중에 하면 알겠지만 좀 약간 국어 문제 같은 느낌. 문장이 조금 약간 애매하게 이렇게 나올 때가 있다는 거죠. 됐나? 위치가 0이 되는 시각이라 얘들아 이게 위치식이잖아. 위치가 0이 되는 것은 0 얘가 위치가 0일 때 마이너스 2t제곱 더하기 4t 더하기 6이 되는 거. 얘들아 t는 타임의 약자야. 시간. 그래서 이 t 값을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해보니까 마찬가지 진짜 위치가 이건 위치를 했어. 얘가 0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나누게 된다면 0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만족하는 t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 알 수 있죠?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1초가 무슨 얘기입니까? 마이너스 1초 왜? 뭐 우리 타임머신 타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1초라고 의미가 없죠? 이것은 30분 될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시간에 양친구만 찾으실 거예요. 마이너스 1초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죠? 자, 이번엔 속도가 0이 되는 거래. 속도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V를 먼저 구해줘야지. V는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4t. 네. 아, 됐어? 어렵지 않았죠? 알아요? 잘했어.
t 더하기 대가 되고 속도가 0이 된다 했으니까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주면 돼요. t는 1이 되겠죠? 괜찮지?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옆에 한번 문제 풀어보자. 선생님이 이제 이게 왜 국어 문제 같은 느낌이냐면, 자, 진짜 잘 봐라. 수익선 의를 움직이는 위치 x의 문제식이 나왔어. 그럼 p가 출발하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나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일단 가속도가 필요하겠다. 가속도가 필요하니까 그 위에다 v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18t 이런 될 거야. 더하기 18 이런 되겠죠? 근데 가속도가 없으니까 한 번 더 미해준 a가 필요하죠? 그래서 6t 마이너스 18이 될 것이다. 자, 근데 문제는 이 순간의 가속도 구하고 있으니까 t가 이제 t를 대입해야 될 텐데 그 t를 뭘 대입해야 될까라는 그런 문제가 돼. 근데 뭐라고 했냐면 출발로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는 거거든? 얘들아,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딱 말해. 원점을 지난데 그럼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뭐가 문제야? 원점을 지난데 위치, 속도, 가속도. 위치지, 그치? 원점을 지난다는 거에 위치에 관한 문제지. 그치? 야, 원점을 지나는 순간 속도 알아? 모르지. 원점을 지나는 순간 가속도 모르지. 하지만 원점을 지나는 순간 위치는 알지. 그 위치가 0이 됐다는 소리야. 그쵸? 따라서 이 x값이 0이 된다는 소리야.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 라는 그 의미가 바로 x값이 0이 된다는 소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기도 0 대입해. 0은 t 세제곱 마이너스 9t제곱 더하기 18t가 된단 말이지. 그런데 이거는 3자식인데 이 수가 강하네. 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8이 될 것이다. 근데 얘는 또 인수분해를 한다면 t-3, t-6이 되는 거지. 즉 원점을 지나는 시간이 3번 있다는 소리야. 0초일 때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소리야. 그리고 3초일 때 그리고 6초일 때 이렇게 3번 원점을 관통해서 간다. 근데 0초일 때는 우리가 안 합니다. 왜냐면 0초일 때는 그냥 원점에서 출발했다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은 t가 몇 초일 때? t가 3초일 때 처음으로 원점을 관통해서 간다는 소리지. 그치? 이해갔어? 6일 때 대입하는 게 아니라 t가 3일 때 대입한다. 왜? 처음으로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여기다가 3을 대입한 우리의 목표는 a3 값을 구해주시는 문제. 3초일 때 가속도를 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목표는 여기 있는 것이다. 이해갔어? 자, 천천히 잘 정리해봐. 속도, 가속도식, 계시오. 우리 미분 5초만 했죠? 다음에 P가 출발해서 원점을 지난다는 것은 누가 영역되냐는 거야. 속도가 영역일까? 위치가 영역일까? 가속도가 영역일까? 이거 다들 알아. 위치가 영역이라 사실 그치? 위치가 영역될 때 T를 찾는데 T가 0, 3, 6이 나왔다면 선생님 뭔 T예요? 처음으로 원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3초일 때는 되겠지. 0초일 때는 시작을 안 하는 거야. 알았지? 그냥 출발 안 하는 거잖아. 지난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죠? 3초일 때 3이 될 거니까. 자, 그럼 2번도 한번 볼게. 설명 좀 길어지는데 너희들 실제 문제 풀면 괜찮아? 수익선 위로 움직이는 주점 PQ의 위치가 각각 나타났다.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PQ 사이 거리를 구하시오. 자, 그럼 합시다. 얘들아, FT가 P의 거리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부터 한번 볼까? V, P라는 단어를 써보자. VP. P의 속력이란 소리야. 시간 틀 때 VP의 속력은 뭐냐면 요거 거리잖아. P의 거리가 되거든. 그래서 이것을 의미해준 3t제곱 스파이 됐을 거야. 괜찮죠? 다음 Q의 속도를 구할 거니까 V 밑에다 Q 쓰면 이게 바로 Q의 속도라는 그런 이미지가 되겠지. 따라서 이것도 미분해주면 이게 지금 Q의 위치거든. 사실 이거 XQ라고 썼어야 돼. XQ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마이너스 6t 더하기 16 이렇게 나오는 거지. 여기서 시킨다 하는데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Q의 속도라고 했거든.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식을 세울 수가 있겠네. P의 속도는 요거, Q의 속도는 이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8하고 마이너스 6t 더하기 16이 같아지는 이 순간의 t를 구하시면 돼요. 괜찮죠? 3t제곱 더하기 6t 마이너스 23이다. 그러면
t로 나눠주면 t제곱 더하기 2t. 8은 0이고, 이것을 만족하는 시간 t는 마이너스 4, 2가 나오겠죠. 그쵸? 뭐가 맞아? 속도는 시간을 옮을 수가 없어요. 그쵸? 이겠죠? 자, 어쨌든 2가 나왔어. 선생님, 그럼 2가 답이야? 아니지. 그때 피크 사이 거리를 구하래. 일단 거리 어떻게 구하지? 거리는 두 위치의 차가 되지. 따라서 거리 동그라미를 거리는 무엇을 구하라는 소리가 되냐면 f t 마이너스 gt. 이게 두 점이 위치가 같잖아. 예를 들어서 하나 위치가 3이고 하나 위치가 10이래. 그럼 두 점 사이 거리는 7이잖아. 땡값을 구하는 거야. 대신 절대값을 씌워주자. 왜냐면 뺐는데 마이너스 2가 들어갔어. 야, 거리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문제 어딨어? 거리 2가 되는 거야. 항상 큰 값을 작은 값 빼는 그 문장 때문에 절대값 표시를 써줘야 된다. 거리가 마이너스 100m라는 단어 처음 들어보죠? 그쵸? 거리가 100m는 100m겠지? 그래서 항상 절대값을 씌워줘야 돼요. 자, 마지막 목표. 자, 가만다. 그러면 우리가 t가 2초일 때의 두 위치 사이 거리를 구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값은 f2 마이너스 g2 이것의 절대값을 구하시면 돼요. f2는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g2는 여기다 대입하면 될 테니까 두 개를 뺀 값의 거리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런 문제 풀 때 이게 좀 약간 국어 문제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잖아. 그 이유는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거리의 차이를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나머지는 계산하시면 될 거야. 지금부터 129페이지 문제 쪼르륵 한번 해보자. 너희들 손으로 직접 문제 풀어봐. 풀어보고 선생님이 조금 약간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해 줄 테니까 풀어봐. 한번 해봅시다. 준비했나? 준비했어? 준비했어요? 항상 이거 쓸 때 여기다 써. 우리가 부르는 거야? 아니지. x 프라임은 뭐라고 써야 돼? 속도. 속도는 v라고 썼죠? 그 다음에 원점을 지난 순간 동안은 원점을 지난 것은 x가 0이 될 때지, 맞지? 그때 이 t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뭐가 나오죠? 왜냐면 처음으로 원점 지난다는 말이 없잖아. 범위라고 준다되거든. 플러스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뭐가 나오니까 이렇게 다른 거. 잘 정리해봐. 그치. 그리고 그럼 생각해. 그 순간에 속도가 했잖아. 위치가 연결 때. 그러면 이 5를 어디다 대입했을까? 아니죠. 이것은 위치예요, 위치. 속도가 했지. 지금 속도식이 나온 거야. 얘야. 그럼 우리가 보면서 V5를 구하면서 얘기했지. 그래서 V5. 짜증내요. 30 같은 거죠? 내가 좀 봐줄까? 자, 써봐. 속도가 0된 지점이니까 일단 그리고 항상 잘 생각해. 항상 이렇게 쓰고 여기다 써. 이건 위치고 네가 한 번씩 보면 속도가 나잖아. 속도는 보통 V라는 뜻이 있으니까 써. V는 뭐야? 그래 이제 잘 봐봐.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라고 했잖아. 그 순간에 t를 구해줘야 되는데 원점을 지나간다는 것은 과연 속도가 아닙니까? 아니면 위치가 아닙니까? 그래서 봅니다. 원점 지나는 순간 속도가 아닌데 위치가 아니야? 위치가 되니까 여기가 연결해야 된다.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지.
3번은 어떻게 할까? 3번도 잘 가. 그러면 시간을 요청 안 된다니까 5번에 찍지. 그러면 0점을 지나는 순간 t 값이 얼마나 틀이야? 근데 5가 답이 아니라 그 순간의 속도 구하겠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속도는 v5가 된다는 소리가 되겠지. 알았어? 여기다 5 대입하면 되냐? 여기다 5 대입하면 여기다 5 대입하면 이거밖에 안 나와. 그치? T가 음. 괜찮죠? 사실 이건 국어 문제다. 동명과 잠깐만. 답이 마이너스 54. 뭐가 틀렸어? 다시 한번 해봐. 어떤 상인지 알겠죠? 자, 이렇게 해보자. 혹시 t가 뭐 나왔니? 3 맞는데? 3을 어디다 대입했구나? 여기다 3대병, 여기 3대병 둘 빼줘야 되지, 그치? X가 얼마? 30분이요? 다시 대입해. 그럼 저 세대는 틀린 거. 이거? 뭘 전지? 잘 그렸자? 됐죠? 이해하시고 각자 여기를 말고 프레임 발라지고 그리고 해서 더하기로 쓰셔야 돼요. 됐지? 넘겨봐. 괜찮아요. 그냥 이거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거 나눠서 잘 연습해봅시다. 답이? 20 39만 아니 아니 너 잠깐 3을 대입해서 35 그치? 이거는 60 이거 아까 맞았는데 왜 또 치고 있어? 23이지. 사요. 3을 잘못 대입해서 뜬 거야. 여기다. 그치. 주사 점사의 거리를 구하시는 문제는 P의 거리가 F3이 되고 필서의 거리가 G3이 되는 거지, 그치? 둘이 거리는 어떻게 하니? 왼쪽? 이런 거지, 그치? 근데 분수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짠. 다음 거 확인했으니까 한 장 넘겨봅시다. 넘겨서 필수제 2번. 자, 필수제 2번 잠깐 볼게요. 자, 이거는 어떤 느낌일까? 자, 어때? 속도 할만하지, 그치?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서 하죠.
수익사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X가 다음 같을 때 P가 출발한 후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자, 밑줄. 자,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이게 이쪽 파트에서 정렬가 나거든? 자, 말해봐.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 언제냐면 공을 위로 빵 쐈을 때 잠시 공중에 채공하면서 이렇게 슉 떨어진 그 순간 말하는 거야, 그치? 그때 속도 뭐라고? 여기다. 그래서 운동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바로 속도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바로 VT가 0이 되는 그런 순간의 속도 T, 시간 T를 구해줘야 된다는 소리였지. 인정할 수 있죠? 운동방향을 바꿀 때 그때의 속력은 0이다. 자, 따라서 우리는 V가 필요하다. 이것을 미분해주면 V는, VT는 3T제곱. 아, 이거 T 안 써도 되긴 하는데, T에 관한 소리가 되니까 T 쓰는 거예요. 3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9다. 3을 한번 꺼주면 3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된다. 그래서 이제 얘가 0된 거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VT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이 나온다는 사실 아는데, 마이너스 의미 없다고 했었죠? 지금 3초일 때 0이 된다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3초가 답이 되느냐? 아니죠. 3초가 답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시고 나왔었잖아. 가속도니까 당연히 AT도 필요한 거지. 일단 AT 써볼까? AT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 미분해주면 T-6이 될 테고, 우리가 구하는 최종 답은 가속도니까 3초일 때는 3초일 때 가속도, 바로 A3을 구해주시면 문제가 되는 거야. A3은 12가 되겠죠. 괜찮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T를 구한다. 그리고 그때의 가속도 A3을 구한다. 이런 내용 아니죠? 자, 다시 그 괜찮은 좀 봐봐. 수익선을 움직이는 점 PQ의 시각 T에서 위치가 각각 FT 주체났다. 자, 이것도 밑줄. 서로 반대 방향. PQ가 서로 반대 방향 움직이고 있대. 우리 그 말은 뭘까? 뭐의 문제야? 위치, 속도, 가속도. 말. 위치, 속도, 가속 중에서 뭐? 서로 반대 방향이래. 그럼 위치야, 속도야, 가속도야? 위치. 아니지. 얘들아. 지금 봐봐. 요 P하고 Q가 있는데, P가 있고 Q가 있어. 지금 P하고 Q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얘가 10이고 지금 현재 얘가 20이야. 근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 뭐 둘의 뭐가 반대야? 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 이게 10이든 20이든 30이든 마이너스 10이든 반대 방향이잖아. 그치? 반대 방향 가고 있다면 위치랑 전혀 연관이 없어. 현재 상태에 어디 위치인지 전혀 연관 없는 거지. 그치? 자, 말해봐. 방향성은 뭐에 관련이 있다고? 위로 올라가고 아래 올라가는 그 속도의 방향이 연관이 있다고 했잖아. 따라서 서로 반대 방향이 된다는 것은 속도가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는 소리야. 이해갔어? 속도는 단순하게 속력만 포함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방향성도 포함하고 있는 거야. 플러스 10이면 위로 10만큼 올라가고 있는 거고, 마이너스 10이면 밑으로 10만큼 내려가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괜찮죠? 자, 쓸게. 그럼 이것의 의미한 건 뭐냐? V, P. P의 속력, V, Q. T의 속력이 항상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수학적으로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걸 어떻게 처리해주지? 둘이 곱했을 때 항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된다 항상. 그럼 둘이 곱하면 항상 0보다 작다. 이 식을 사용해 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가 쓸까? 방향이 반대다. 속도가 부호가 반대가 된다는 소리야. 위치랑 전혀 상관없다. 자, 그럼 합시다. 우리 VT 구해야지. V, PT라고 쓰세요. T의 속력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P의 속력. ET-2가 될 테고, V, G, T. 이렇게 쓰면 4T-12가 되겠죠. 우리의 목표는 둘이 곱한 값이 음수가 되니까 이런 식이 나오면 될 거예요. ET-2 곱하기 4T-12 둘이 곱한 값이 0보다 작다. 선생님 전개? 아니 전개하는 소리가 아니라 이것의 답은 뭐야? 1하고 3이 경계점이죠? 연산상이니까 4의 값이 된다. 지금 1초하고 3초 사이에서 속도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속도가 부호가 반대가 되고
방향성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소리가 된 거야. 자, 사실 물리를 좀 했으면은 속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여기 물리 함수입니다. 물리 있어. 자, 없으면 그냥 오늘 합시다. 이때 130페이지 1번 이거 존재할게. 1번만 존재하고 잠깐 시도하세요. 한번 연습해봐.